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고 묻기도 수치스러워 그냥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며칠 전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 부부가 된 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근무하고 저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습니다. 남편은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내려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우리 집은 돈 관리도 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의 외도는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걸 다운받아서 봐도 회사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 가고 아가씨를 불렀다고 해도 기분 나빠서 툴툴거리긴 했어도 그 사람의 말대로 그냥 남편은 앉아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 6분에 제 핸드폰으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날아왔습니다. 나이스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2시 9분에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인출했다고 문자가 날아오더군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받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 새벽에 2시 9분부터 2시 40분까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전원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이 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엄청 먹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었다. 수십 통 전화 온 거 보고 놀래서 전화했다고. 현금 서비스는 왜 받았냐고 하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마시다 술에 너무 취했고 결제하고 오라고 아래 직원한테 카드를 줬더니 걔가 받았나 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금 서비스를 받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네 하더니 자기가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카드도 못 돌려받았다고. 이 부분도 수상했습니다. 여자 있는 술집에 갔냐고 다그치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불렀냐고 하니까 처음에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남자 5명이서 가서 여자 3명 불렀다고 합니다. 현금 서비스 누가 받았냐? 다른 사람한테 카드를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동안 갑자기 전화벨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지내는 숙소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방 2개짜리 숙소를 내줘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데 그 방에는 전화가 있을지언정 남편 방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순간 그곳이 모텔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화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선뜻 그러자고 하더군요. 화상통화를 하니 남편은 원목색의 헤드가 놓인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하얀색 모텔용 베개가 2개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에 하얗고 얇은 모텔용 이불을 덮고 윗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엔 까만색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상통화로 그런 것까지 보이는 줄 몰랐겠죠. 원래 우리는 화상통화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자기 얼굴만 보여주려고 했겠지만 제가 본 건 분명히 모텔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거기가 어디냐고 따졌습니다. 모텔에서 뭐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군요. 나중에는 소리도 지르더군요. 지금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남편 숙소가 몇 호냐고 물었습니다. 가르쳐 주더군요. 그렇게 끊었습니다.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서울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3시 반에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다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본 곳은 숙소였습니다. 전화 안 받는 사이 그동안에 숙소로 돌아간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해보니 그는 벌써 출근하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내며 숙소엔 못 들어가게 하더군요. 지금 들어가면 옆방 사람은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끝까지 모텔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현금 서비스도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아래 직원이 받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술집에서 카드로 계산하지 어떤 사람이 수수료까지 부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 계산하냐고. 분명히 그것은 팁이었다고
여자하고 2차 나가는 돈이라서 현금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카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카드 없으면 뭐로 쓰냐고 하더니 카드를 주더군요. 어제는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카드가 그 사람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차라리 술에 취해 모텔에 왔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모텔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인정하더군요. 모텔이라고. 그치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고. 그 카드로 현금 인출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취했으니까 숙소도 모르고 하니까 모텔로 데리고 온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주말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내려오면 내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정말 잘못했다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필요하면 용돈 받아서 쓰겠다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그 이후로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가 와도 답 안 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문자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맹세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그러면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그저께는 집 전화로 전화와서 아이들도 입구에서 받았더니 술에 취해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아직도 화났어? 하더군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 6분과 9분에 현금 서비스를 30만원, 2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시 9분부터 2시 40분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꺼져 있기도 했고요. 남편이 2시 40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에 위도 뻗고 배까지 이불 덮고 누워있더군요. 남편은 술값 계산했다고 하지만 누가 카드로 계산하지 않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술값을 계산하나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인간이 남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 술값을 내나요? 술에 취해서 모텔로 갔다는데 모텔 들어갈 정신 있는 사람을 숙소까지 택시 태워보내지 힘들게 모텔까지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모텔에서는 왜 30분 동안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모텔에 왜 옷까지 홀딱 벗고 누워있을까요? 모텔인데 왜 화상통화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처음이 아닐 겁니다. 만약 다른 여자랑 처음이었다면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그렇게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전화 못하죠. 동영상 보다가 궁금했을까요? 다른 여자랑 하는 걸 상상했겠죠. 그러다가 모텔까지 간 걸까요? 제가 남편을 오해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나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댓글입니다. 50만원을 찾았다면 남편이 일행 것까지 계산해서 둘이서 2차 나갔군요. 중간에 모텔 전화가 온 건 다른 방에 있는 일행분이 끝났냐고 물으려고 한 것 같고요. 100% 확신합니다. 뭐 님도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나 하면서 믿고 싶은 맘 이해하겠는데 남편분이 이제까지 주말부부라 아주 자유롭게 사셨구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들킬 거라 상상도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먼저 경제권 다 뺏으시고 카드 뺏고 딱 용돈 주는 체크카드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반항하면 지금 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병 검사할 거라고. 난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없으니 성병과 관련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네가 간 거라고. 그리고 시댁을 남편이 바람 피웠냐면서 확 엎어버리세요. 이혼한다고 하면서.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한다? 애들 때문에 참지 말아야 하거든요. 나중에 애들이 보고 배워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서 데리고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결판을 내셔야 해요. 처음이 무섭지 두 번째는 우습거든요. 간 거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네요. 남편 보고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세요. 아이들 놔두고 님은 남편 오기 전에 나가세요. 그리고 갈 때쯤에 집에 들어오세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핸드폰은 두고 나가요. 그리고 밖에서 결제하면 문자 가는 거 남편이 보게 하세요. 똑같이 해줘요. 애들 때문에라도 용서하고 사시겠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니 모든 것을 다 주고 살지 마세요. 이혼하면 남입니다. 남편 돈으로 생활하고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은 님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세요. 일단 거짓말 시작하는 남자 뭘 믿고 살죠? 여자 있는 술집에 갔다면 카드보다는 현금이 좀 저렴합니다.
그럼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결제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 돈이 술값 계산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2차 명목이라면 문제가 크겠죠. 차근차근 남편분과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모든 상황이 모텔 간 것으로 맞아떨어지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 말을 믿고 싶으신 거네요. 하지만 남편분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처음도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싸운 상황에서 또 술 먹고 취해서 전화라니, 또 술 마시고 어딜 갔는지 모르죠. 마음으로 믿고 싶으시겠지만 한번 믿음이 깨지면 복구하기 쉽지 않은데 의심에 의심으로 결국에는 결혼 생활까지 피폐해지겠죠. 현금 서비스 받은 것과 여러 가지 정황상 확실히 2차를 나간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2차를 나가서 뒹굴었건 안 뒹굴었건 남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겁니다. 남자가 순진한 건지 참 멍청하게 걸리네. 술 취해서 그런가? 이혼하세요. 저런 사람 뭘 믿고 사나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